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MnO2 더하기 4HCl. 자, 이렇게 되고, 자, MnCl2 더하기 2H2 더하기 Cl2인데요. 요거 여러분들은 이제 환원제로 쓰인다는 거는 자, 산화가 되면 이 산화된 물질이 환원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산화된다. 자신이 산화되면 그게 환원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온 여러분들 문제랑 같은 문제라서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요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 하고 요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1 하고 요거는 0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아까 2번 문제를 보면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산화된 거 찾으면 되는데, 자, 산화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망간은 어떻게 했죠? 플러스 4에서, 여기 보니까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래서 망간은 4에서 2로 갔으니까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환원됐어요. 그래서 이 망간 쪽은 환원됐기 때문에 이 망간을 포함하는 MnO2는 자신은 환원됐습니다. 그럼 자신이 환원되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산화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원됐기 때문에 자신이 환원됐다. 그러면 본인이 환원됐으니까 이 물질 자체가 환원됐으니까 이거는 산화제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Cl을 볼게요. Cl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걸 갖고 오겠습니다. Cl은 0.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바뀐 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산화됐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Cl을 포함하는 요 HCl을 이제 통으로 같이 이제 전체를 보는데 요 HCl은 자신이 산화된 거예요. 자신이 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HCl은 자신이 산화됐다. 그럼 HCl은 뭐냐? 환원제로 보는 겁니다. 항상 반대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요게 환원됐으면 요 물질은 산화제, 자, 요게 산화됐으면 요 물질은 환원제. 그러면 이 물질에서 환원제로 쓰인 건 뭐냐? HCl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반응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화제랑 환원제를 찾는 건데요. 자, SO2가 있습니다. SO2가 있고 EH2S가 있어요. 요게 EH2가 되고요. 그 다음에 S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SO2가 S로 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 산소를 잃었죠. 산소 잃음. 그럼 산소를 얻으면 산화하고 잃으면 뭐라 그랬어요? 잃으면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그래서 SO2는 자신이 환원된 거예요. 그럼 자신이 환원됐으면 요거는 거꾸로 산화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같은 걸로 가긴 했습니다. 그럼 수소가 있으면 수소를 잃었죠. 그럼 수소를 얻는 게 여러분들 환원이고 수소를 잃는 게 산화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산화입니다. 산화. 수소를 잃는 거는 산화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요건 자신이 산화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요거는 환원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화제랑 환원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SO2는 산화제로 작동하고 H2S는 환원제로 작동했죠. 그래서 SO2는 산화제로 작동했다. 그리고 H2S는 환원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촉매는 아니에요.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촉매는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촉매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원자량이 56인 금속 M이 1.12g을 산화시켜서 실험식이 MXOY인 실험 산화물 1.6g을 얻었다. X, Y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M이 1.12g이고요. 요게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MXOY가 됐대요. 그래서 요게 산소랑 결합해서 MXOY가 됐는데 요게 1.12g이래요. 그런데 요거는 질량이 1.6g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1.6g은 자, M하고 산소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면 1.6g인데 M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12g이죠.
그럼 이 안에 붙어 있는 이 산소는 질량이 얼마냐? 어차피 이 질량을 합치면 전체 질량이 나와야 되니까 1.6에서 1.12를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0.하고 8 하고 여기가 48인가 0.48? 자, 그래서 1.6에서 어려우시면 1.12를 빼세요. 이를 빼면은 얼마 나올 겁니다. 1.12를 빼면 빼기 여러분들 잘 하시죠? 계산기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0. 계산해서 8하고 48이네요. 0.48.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는 0.48이고요. 요걸 두 개 더하면 요게 1.6g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x랑 y를 계산하는 건데요. 요 x랑 y는 이거가 질량이 나왔으니까 이 m의 몰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산소도 질량이 나왔으니까 산소의 몰수를 확인하시면 되면 몰수 비율이 x랑 y로 됩니다. 자, 몰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질량을 여기 있는 원자량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분자량,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m은 원자량이 보니까 56이래요. 그러면 5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56 이렇게.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죠?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면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자량 정도는 몇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는 1, 그 다음에 탄소는 12, 산소는 16. 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되죠. 질소는 14. 자, 그래서 요거는 16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12를 56으로 나누고 0.48을 16으로 나누면 요 계산하시면은 아마 0.02가 나올 거고요. 0.02. 자, 요게 0.02가 나오고요. 요 계산하면은 요게 아마 0.3618 0.03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0.02랑 0.03을 비율로 따지면 요게 0.02몰, 0.03몰.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죠? 2대 3의 비율을 갖게 돼요. 2대 3. 그래서 M은 2몰, 산소는 3몰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요걸 쓸 땐 M2O3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2대 3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산화환원 하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속을 보도록 할게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전기 도체로 사용하고 있죠. 뭐 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서 전자를 쉽게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이 이제 안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자, 이 금속이 이렇게 M이라고 쓰겠습니다. 금속을 자, M으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I라고 쓸게요. 가해지면 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전자가 나옵니다. 이때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전자가 쉽게 방출될 수 있는 게 보통 금속이에요. 그리고 금속 내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반도체, 절연체에 비해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 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금속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자유전자가 사실은 이 금속 사이사이를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금속 사이사이를 매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속은 보통 도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비금속을 부도체라고 하죠. 그럼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이 한 중간 정도 갖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크고요. 고체 상태에서는 보통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상온에서는 보통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은 요건 액체예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알칼리 금속을 보는데요. 알칼리 금속은 처음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주기율표 다시 쓰겠습니다. 리튬, 베릴륨, 붕탄, 질산, 불,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알규, 인황, 염아. 그 다음에 칼카.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쭉 내려볼게요. 그럼 칼륨 다음에 밑에 루비듐, 세슘 쓸 수 있고요. 벨륨,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FCl, Br, I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있는 요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걸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칼리 금속.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줄이 이거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FCl, BrI 여기가 할로젠 원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주기율표의 1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이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 하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듐, 세슘이 있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원자들에 때문에 이온 에너지 각다. 얘네들은 전자를 갖다 보통 하나,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씩 있어서 하나가 떨어진 보통 1가 양이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자는 점점 많아지긴 합니다. 반응성은요, 전자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 자,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응성 커지고 원자 번호 커지고 원자 반지름 커지고. 그래서 반응성 다음과 같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제일 큰 게 뭐 세슘, 루비듐, 칼륨, 나트륨, 리튬 이렇게 되겠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수가 많아지고 전자 껍질 수도 많아지므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죠. 그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잃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원자 번호가 커지고 전자가 많아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자,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반응성이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원자 반지름 증가. 원자 번호도 증가하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증가해요. 그래서 요걸 제가 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할 때, 자, 아래로 내려갈 때 증가하는 게 있고요. 위로 올라갈 때 증가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예. 요 위로 올라갈 때 증가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잃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는 원자 번호. 그리고 반응성. 원자 반지름. 등등이 이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랑 좀 별도로, 우리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요 칼륨, 칼슘, 나트륨인데, 칼, 라마, 아라, 철리, 주납, 수, 구수, 은, 백금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가지고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전자를 잃기 쉽고요.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거는 반응성이 여러분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지, 화학 전지를 만들 때 반응성이 큰 거랑 보통 반응성이 작은 거를 서로 연결을 많이 해서 화학 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전압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금속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 연성은 느림성,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쫙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망치로 막 때리면 점점점 얇게 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전자가 금속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자들을 서로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자,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이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 이런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절연체에 비해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 반도체나 절연체보다는 금속이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커요. 그래서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보다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크고요.
상온에서 모두 고체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 고체인데요. 수은 액체예요. 상온에서.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액체다. 그래서 정답이 잘못된 거는 4번이죠. 자, 두 번째. 금속은 열 전기를 잘 전도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특징은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기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하는 거는 전자 때문에요. 전자. 그래서 결국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아두세요. 자, 3번. 다음에 금속 원소를 반응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게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제일 앞줄에, 자,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있어요. 그러면 수소를 제외하고, 요거를 제외하고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이 반응성이 증가한다. 그럼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반응성이 세슘이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요 1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